제가 이제 헬스 쪽을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쪽에 흥미를 많이 잃은 게 사실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흑자 명화를 시작하면서는 특히 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게임이나 이쪽으로 관심이 원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라도 더 가져가요. 그래서 흑자 명화 할 만한 거, 혹은 명화처럼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들으면서 즐기실 수 있는, 볼 수 있는 게임 같은 것도 찾아보고, 영화나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서 이미 제 알고리즘에는 헬스가 엄청 안 떠요. 불지옥 피트니스 정도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걔만 거의 최후까지 버티고 있는데, 아트 빌더하고 이제 그런 거는 한 3-4번 뜨면 한 번씩 클릭해보긴 하는데, 이제 나머지는 진짜 거의 안 떠요. 그리고 헬스 그걸 보더라도 이제 제가 요즘에 좀 시범이나 뭐 박재훈 씨 이런 사람들을 좀 좋아해서 그냥 진짜 운동하는 영상만 보고,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헬스 업계에서 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별로 안 하고 싶긴 한데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 뽀종 GPT 사건이 좀 있었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GPT 님이 작년에 마왕님이 개최한 바디빌딩 시합을 뛰셨어요. 그리고 그때 GPT님의 대회 준비 코치를 뽀종이라는 유튜버분이 하셨습니다. 둘 다 유튜버죠. 근데 그때 GPT님은 뭐 당연히 원래도 몸이 좀 좋으신 편인데, 뽀종님을 만나서 1000회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뽀종님의 시그니처 같은 건데, 뭐 바벨로 1000개, 벤치프레스 1000개, 숄더 프레스 1000개 이런 걸 많이 하세요. 그래서 GPT님을 코칭을 해주는데, 뽀종님이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제 1000개 같은 걸 막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녹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훈련 강도를 높이면 몸이 더 나와야 되는데, 몸이 더 근육이 커질 수는 없어도 뭔가 쉐입이 더 나오고 세퍼레이션이나 데피니션 같은 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냥 근육의 크기만 줄어들고 뭐 데피나 세퍼가 살지 않는, 이제 그걸 이제 녹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면 중량을 막 치고 쳐먹어서 근육이 커지면 당연히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고, 식단 조절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근육 크기는 작아지지만 선명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작아지는데 선명도가 안 생겨, 밋밋해.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근육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묵묵히 따라하는 GPT님보다는 그걸 시키는 뽀종님의 트레이닝 방식이 잘못됐다라면서 작년에 뽀종님이 어마무시하게 욕을 많이 먹었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뽀종님의 체형이 막 누구나 꿈꾸는 그런 체형은 아니시다 보니까 운동을 저렇게 하니까 몸이 저렇게 된다라면서 억까도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저도 운동을 이렇게 하면 몸이 이뻐지고 저렇게 하면 몸이 안 이뻐지고 이런 거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바디빌더나 운동 엄청난 매니아들 수준에서는 트레이닝의 방향성이나 본인이 디자인하는, 설계하는 몸에 따라서 몸들이 좀 바뀌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마저도 그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고, 일반인들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운동한 거랑 저렇게 운동한 거랑 차이를 못 느껴요. 그냥 몸이 이쁜 새끼, 몸이 안 이쁜 새끼, 라이크 흑자, 몸이 그냥 타고나게 멋있는 새끼, 몸이 타고나게 못생긴 새끼, 이렇게 나뉘는 거지, 사실 트레이닝 방식에 따라 그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뽀종님은 이제 그쪽으로 좀 억까를 당하셨죠. 운동을 이상하게 하니까 몸이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그때 이제 뽀종님은 좀 묵묵하게 그냥 계셨고, GPT님이 뽀종님을 좀 쉴드 쳐줬어요. 그런 거 아니다, 지금 잘 배우고 있다, 몸 나오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마랑님의 대회에서도 최종적으로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몸은 나오지 않았고,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몸이 퇴보했다 라고 말을 하셔가지고 뽀종님이 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엊그저께 뽀종님께서 영상을 하나 올리셨고요. 솔직히 너무 길어서 못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솔직히. 뭐 뽀종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제가 좀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해명은 영상이 짧아야 됩니다.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보지 못했는데, 그 밑에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려있는 요약 댓글을 제가 봤고요. 뭔 일인지는 뭐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뽀종님께서는 GPT님이 마랑님의 대회를 준비할 때 상당히 기간을 널널하게 잡고, 요때 뭐 벌킹 같은 걸 좀 하고, 다이어트를 뭐 언제 시작하고, 뭐 이렇게 좀 결과물을 내봅시다라고 설계를 다 해놓으셨어. 계획을 짜놓으셨어. 근데 GPT님이 제가 바빠가지고 그때 시작 못하고 뭐 한 달만 뒤에 할게요,
한 달 뒤가 됐는데 제가 지금 식단 조절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한 달만 더 뒤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기간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뽀종님은 준비 기간을 한 5개월 정도 잡았는데 GPT님이 자기가 바쁘다, 식단 조절하기 좀 힘들다, 자신 없다 이러면서 계속 뒤로 밀어가지고 기간이 한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GPT님이 안 그래도 그때 이제 헬스 유튜버들이 막 먹방 같은 거 많이 할 때예요. 그 헬스장에서 치즈볼 먹는 그 아저씨도 치즈볼로 대박이 나셨고, GPT님이나 지기님이나 이런 분들은 라면 먹방으로 엄청 대박이 나셨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막 먹방을 많이 하시고 라면도 많이 드시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몸이 좀 떡져 있었단 말이야. 근육은 크지만 그 상태에서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넘어서서 사실 커팅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 자체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뽀종님은 자기가 그래도 코치인데 자기도 대회도 많이 뛰어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지금 남은 시간상 몸이 이 정도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몰아붙이게 되고, 근데 GPT님의 이제 몸이 그걸 좀 이제 스트레스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근육이 녹는다, 떡졌다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근데 그때 뽀종님이 작년에 욕을 어마무시하게 처먹을 때 GPT님이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일절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GPT님 영상을 다 찾아보지 않으니까 말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뽀종님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욕을 많이 먹고 이러고 있는데도 GPT님이 먼저, 사실은 뽀종님은 더 긴 기간 동안 자신을 코칭하기로 했는데 내가 바빠서, 내가 식단 조절에 자신이 없어서 짧은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명을 좀 해줬으면은 욕을 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건데, GPT님이 그 말을 전혀 안 해주셔가지고 뽀종님이 혼자서 욕을 다 처먹고, 또 이분이 좀 착하다 보니까 그 욕을 다 드시고 그다음에 뭐 그냥 욕 먹고 말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매출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지셨나 봐요. 물론 그때 욕먹은 거랑 뽀종님의 매출이 떨어진 거랑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기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피트니스 업계 자체가 불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뽀종님은 이미지도 안 좋아졌고 매출도 줄어들었고 하니까 많이 좀 힘드신 상태인 거고, GPT님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GPT님은 이 건에 대해서는 욕을 좀 덜 드시고 피해자라는 느낌이 많이 강했지만, GPT님도 제가 좀 쉴드를 좀 쳐드리자면 남 생각을 할 수 있는, 지금 남 힘든 거 도와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시긴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퐁퐁 관련해가지고 뭐 아내분한테 뭐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사신다. 또 이제 작년 재작년 그때가 또 나라 자체가 거대한 뭐다 뭐 이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울어진 결혼을 하는 남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던 시기를 넘어서 이제 개병신 취급하던 딱 그 시기예요. 몇 년 전에는 기울어진 결혼을 하는 남자들, 결혼해서 돈도 벌고 집안일도 반반하고 용돈 조금 받아 쓰고 아내분은 돈 팡팡 쓰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남편 불쌍하다, 인간 ATM기다 라고 했던 시기를 지나서 그런 결혼을 한 너네 때문에 그런 결혼이 너무 당연해져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결혼해야 되잖아 개끼들아, 너네가 남자 망신 다 시킨다 이러면서 개병신 취급하던 시기가 있어요. 사실 지금도 약간 그런 시기죠. 끝나진 않았죠. 근데 그게 가장 피크일 때가 작년 재작년인데 그때 마침 걸리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GPT님이 퐁퐁 설거지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GPT님이 그 관련해서 많이 욕을 먹고 또 아내분에 대한 또 이렇게 비난도 듣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GPT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남 힘든 거 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야. 내 와이프가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뭐 그게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힘들만 하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대강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두 분 다 뭐 제가 실제로 만나 뵌 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이 업계에서 뒤에서 다 얘기 돌고 하잖아요. 두 분 다 되게 착한 분이라고 제가 들었고 굉장히 좋은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때 흑자님도 많이 놀리셨잖아요. 많이 안 놀렸는데요. 제가 GPT님을 비판한 적이 한 번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때 뭐 이렇게 국민들하고 소통한다면서 유튜버들 데려다가 이렇게 뭐 담화 같은 거 했던 적이 있죠. 그때 슈카 아저씨도 갔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뭐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문제다,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되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윤곽학께서 헛소리로 대답을 하셔가지고 많이 화제가 됐던 그거. 그 다음에 GPT님도 이제 거기에 가서 윤곽학한테 헬스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헬스비가 비싸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헬스를 좀 하기가 어렵다. 이걸 나라에서 좀 헬스비를 좀 어떻게 지원해 주던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해서 제가 사실 그때 좀 강력하게 비판하긴 했죠. 왜냐하면 이 헬스 유튜브만 쳐하고 현업을 안 하시다 보면은 헬스장을 안 하시거나 헬스 트레이너 일을 안 하시거나 이러면 GPT님은 헬스 트레이너도 아마 안 해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죠. 이런 개헛소리를 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19살 때 2002년에 헬스장을 다닐 때 헬스비가 6만원, 7만원 이랬어요. 목욕탕 딸린 데는 7만원에서 7만 5천원이었고 목욕탕 없는 데가 5, 6만원 이랬거든요. 근데 씨발 지금 헬스비가 3, 4만원이에요. 최저임금이 4배, 5배가 오르는 동안 헬스비는 오히려 더 싸졌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헬스장을 못 가는 새끼면 씨발 잘못된 새끼 아니야? 지금 시급이 10,000원인데 한 달 헬스비가 3, 4만 원인 세상인데 씨발 거 이게 헬스비가 없어서 헬스장 못 가는 새끼는 잘못된 새끼 아니야? 난 이런 게 좀 싫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피해받거나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이렇게 좀 무언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빨아주는 모든 얘기가 다 좋은 얘기로 포장되는 게 X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잖아요. 힘든 사람이라고 다 착하고 불쌍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건이 전부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저런 데 가서 얘기할 때 무조건 불쌍한 사람들 뭐 도와주는 얘기만 하면은 막 박수치고 막 눈물 글썽거리고 이런 게 X같아요. 솔직히. 아무튼 저는 뭐 GPT님 관련해서는 그걸로 비판한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사, 개인사, 가정사 이런 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 나는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시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는 20살 때 노가다 일당 63,000원 받으면서 집에 좀 살림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63,000원 받으면 4만원 엄마 주고 23,000원 남으면은 저기 치킨 시켜 먹고 그 몇천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동생이랑 토요일날 맨날 일권을 끊었어요. 일권이 5,000원이었거든요. 일권으로 10,000원을 끊어가지고 거기서 헬스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헬스장을 다닐 돈이 없어. 우리는 형제니까 무조건 2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은 저보다 훨씬 어리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내가 벌어서 가야 되는데 헬스비가 그때 6, 7만원씩 하니까 2명이면은 12만원, 14만원이잖아. 그 돈이 없지 당연히 나는. 그래서 노가다 뛰고 치킨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몇천 원씩 모아서 이제 그런 돈으로 헬스장 일권 끊어서 다니고 이래 봤던 사람이니까 저는 이걸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헬스장을 못 다녀 봤고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 해봤고 지금은 헬스장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세상에 헬스비가 비싸서 헬스장 못 다니겠다는 분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 제외하고. 건강한 사람이면 요즘 세상에 헬스비가 부담된다는 인생 잘못 살고 계신 게 맞습니다. 주말 중에 주말간 딱 하루만 가서 쿠팡을 쳐 뛰셔도 헬스 3개월 회비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다 많이 지나고 이랬는데 좀 그렇다. 아쉬운 상태입니다. 헬스비는 왜 못 올림? 내린 새끼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협회 같은 게 만들어지고 뭐 노조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겠죠. 물론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뭐 대부분의 협회나 대부분의 무슨 노동조합 이런 거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안 좋은 짓들을 하니까. 왜냐면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짓들이 나오지 좋은 짓들이 나오지는 않잖아. 그러면 관계없는 나 같은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잘만 돌아간다면 필요하겠구나 싶은 게 헬스업계에도 이런 문제 때문이죠. 헬스비를 너무 후려쳐버리니까 그냥 다 같이 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헬스업계는 저는 이제 제 헬스장으로 돈 벌 생각 자체가 아예 없고요. 그냥 본전치기나 하고 대신 헬스장에서 콘텐츠 같은 거 찍고 하면은 저는 유튜버기 때문에 괜찮은 건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동네에서 1등 헬스장만 돈을 벌 수 있어요. 나머지 헬스장은 돈을 벌 수 없거나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사람들은 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본인이 지출하고 희생하는 건 싫어해요. 그건 인간의 이기심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헬스인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에 헬스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헬스 회비가 3개월 끊는 기준으로 해서 5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4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3만 원이 싸다고 생각해요. 어떤 데는 심지어 3개월, 6개월 기준으로 한 달에 2만 원씩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만 내고 싶은데 3개월 등록 기준으로 기구는 해머 스트렝스나 라이프나 뭐 파나틱이나 이런 명품을 쓰고 싶어 해요. 그런 명품 기구 하나에 막 2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리고 런닝머신도 좋은 거 쓰고 싶어 해요. 런닝머신 좋은 거는 막 1,000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이 좁아 터졌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헬스장도 한 200평은 돼야 돼. 그러면 씨발 헬스비 4만 원으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헬스비 4만 원이면은 회원이 1,000명이어도 4천만 원이에요. 근데 규모 괜찮은 데는 월세가 한 2천만 원 나갈 텐데, 뭐 월세는 뭐 지역마다 많이 다르겠죠. 서울이나 지방에 따라서 뭐 한 1,500만 원씩 나갈 거고, 전기세하고 물세하고 이런 거에서 두 개 합치면 한 2천만 원 나갈 거고, 거기에다가 기구를 하나에 막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여놓고 어떻게 유지해. 그거를 유지가 안 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게, 일반 회원들은 그냥 헬스장을 유지시켜주는 존재들이고 돈은 PT로 벌자 해서 트레이너들이 PT를 존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PT만 한다고, PT 하는 회원만 돌봐준다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개를 떨죠. 어쩌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애들이 페미니즘을 보고 비페미니즘이라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돈을 벌고 싶을 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뭐 유리천장에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결혼할 때가 되면 남편은 나보다 잘 벌어야지 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싶은 것만 쏙쏙 빼먹는 거잖아요. 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좋은 기구를 쓰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으면 회비가 비싼 데 가서 운동을 하면 돼요. 만약에 회비가 너무 비싸서 싼 데 가고 싶으면은 기구가 좀 썩었을 수 있고 환경이 좀 안 좋을 수 있고 사람이 존나게 많아서 계속 기다려야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싫어. 그냥 나는 쾌적한 환경에서 명품 기구를 쓰고 싶은데 한 달에 4만 원만 낼래. 이게 충족이 안 되는 헬스장은 다 쓰레기. 사기꾼 새끼들. 뭐 어쩌자는 건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무조건 이제 그 동네에서 가장 효율이 십상타치인 헬스장을 다니면서 그 정도 헬스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개병신 취급을 하죠. 우리나라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안 한 사람은 전부 개병신 취급하거든요. 차를 사도 아반떼 N을 사면 개병신 소리를 듣고, 그랜저를 사야지. 뭐 컴퓨터를 사더라도 뭐 그래픽 카드를 뭐 40, 90 이런 걸 사면은 50, 80 이상을 사면은 엔비디아 배만 불러주죠. 이런 들 때문에 그래픽 카드 가격 계속 올리죠. 이러면서 개병신 취급하고, 아이패드 쓰면 개병신 취급하고, 갤럭시 폰 쓰면 개병신 취급하고, 뭐 개병신 취급 안 당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장 효율적인 1등 선택만 해야 하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면 다 개병신 취급당해. 헬스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크로스핏은 가격 자리를 잘 잡은 듯. 그렇죠. 크로스핏이나 필라테스나 뭐 물론 지금 둘 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그쪽이 가격 정책을 잘 잡은 거죠. 헬스는 좀 잘 못 잡은 거고. 그리고 헬스는 어차피 계속 가격 후려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가격을 후려치면서 판을 크게 벌려놓은 사업장에서 1년 회원권 존나게 끌어다가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런 쳐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뭐 헬스 업계 뭐 잘못됐다 어쩌. 근데 그렇게 런친 새끼가 일단 무조건 잘못된 새끼고 미친 새끼인데, 그렇게 되는 원인부터 따져보자면 결국에는 회비가 너무 싼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흑자일 새끼 헬스장 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네, 이 새끼 지 유리한 얘기만 하네 이러잖아. 그럼 대화가 불가능한 거죠. 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미용실 같은 데 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저보다 더 윗세대에서는 머리 깎아주는 분들을 깍세라고 불렀어요. 트레이너들이 딱세라고 불리는 것처럼 머리 깎아주는 깍세라고. 좀 비하받던 직업이었습니다. 목욕탕에 있는 이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하대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용실, 미장원, 화가 되면서 조금씩 고급져지다가 유명한 무슨 어디 세계대회에 나가서 상 받았다는 무슨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TV 나와가지고 막 7분 만에 헤어 멋지게 자르면은 잘린 분 표정은 똑같은데 자기 혼자 이거 보셨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은 막 강호동 아저씨가 막 박수가 필요합니다! 막 이랄 좀 해주면은 막 오 이러면 바로 이제 선생님 소리 듣고, 디자이너 선생님 소리 듣고, 아티스트 소리 듣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체계화를 잘 시켜서 등급을 다다다닥 매겨놨잖아요. 머리카락 빗자루질 하는 애, 머리 감겨주는 애, 이제 커트 시작하는 애, 염색하고 펌 같은 거 하는 애, VIP 손님만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등급을 다다다닥 나눠가지고 서로 선생님, 디자이너님 하면서 직업의 격조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트레이너들은 오히려 반대죠. 옛날에는 실제로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돈을 내는 PT를 받는 사람이 굽신굽신 거리면서 저희 오늘 혹시 벤치프레스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아 회원님 지금 벤치프레스 하실 때가 아니라 막 이러면서 가오 잡고 이랬던 시기가 분명히 있긴 해.
근데 그 시기를 좀 지나고 나니까 전부 헬스앱이 존나게 후려쳐가지고 회원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러면 내가 PT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기대 회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거기서 PT를 많이 딴 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구조. 돈을 못 버는 애들은 기본금 막 50만 원, 60만 원 받으면서 아줌마 회원들한테 주유해주면서 그렇게 밥 먹고 살고. 그러니까 직업의 격이 점점점 낮아지고 이런 와중에 이제 문신하고 근육 있는 약반 새끼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 치고 막 병하고 막 회원하고 막 문어다리 하다가 사람과 전쟁 찍고 이병 나면서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기피 직업, 정신 직업이 되면서 이 꼴이 난 거죠. 디자이너들과 다르게. 이런 걸 이제 좀 바꿀 수 있는 거는 협회 같은 게 생기고 협회장이 좀 이렇게 파워도 있고 좀 빠릿빠릿한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될 리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철순이 형님 같은 분들도 뭐 솔직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냥 뭐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냥 빨아주시기만 하진 않고 뭐 당신께서는 본인이 피트니스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외국에다가 한국을 알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거 당연히 있죠. 황철순 형님 때문에 우리나라 피트니스 업계가 발전한 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건. 근데 그렇지만 뉴스에 여러 차례 출연하시면서 아, 근육 만든 애들 그렇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준 것도 또 철순이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려면 트레이너하고 바디빌더는 다른 거지만, 트레이너하고 선수는 다른 거지만 사실 일반 대중들은 잘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철순이 형님보다 더 유명한 매력도 있지만 사고를 치지 않는 어떤 스타가 나오긴 해야 돼요. 뭐 최근에 박재훈 씨가 매우 잘 나가고 있고 뭐 이렇지만 그래서 이미지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김종국 형님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김종국 형님 옛날에 영상 찍었을 때 진짜 가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진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결국에는 비슷비슷하구나라고 느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의사분이신데 굉장히 막 멋지세요.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고 뭐 말도 잘하시고 하는 그런 분인데 김종국 형님이 그때 그 미국의 어떤 그 약쟁이 잡아내는 애가 있어요. 페이크 네티 찾는 애. 그 목소리 이상한 앵무새 같은 애. 이제 그 사람이 김종국 아저씨 썼을 거다라고 저격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김종국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아냐라고 대신해서 이렇게 막 변명을 해주던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때 그분이 영상을 올리면서 아마 저를 저격한 발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격지심이 아니고 뭐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뭐였냐면 김종국 씨한테 김종국 형님 하면서 막 너무 빨아준다 이거야. 그 지네들끼리 막 물고 빨고 아우 뭐 잘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의사가 제일 심하지 않나? 그게 의사가 할 그런 소리 할 자격이 되나? 아니 뭐 수술방에서 마취 시켜놓고 뭐 날 때려도 의사 면허 취소가 안 되고 사람 죽여도 의사 면허가 취소가 안 되고 이지랄이 나도 제대로 된 소리도 못하면서 지구 업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입도 뻥끗 못하면서 뭐 갑자기 헬스 업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 제일 심한 데가 의사 아니야? 의사, 검사 이런 데가 제일 심한 거 아니야? 자기들이 천룡인인 줄 아는 애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이게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에 사람은 다 비슷하다. 약간의 뭐 퀄리티나 뭐 디테일이나 뭐 수입이나 이런 것만 좀 달라지니까 먹는 게 좀 다르고 사는 곳이 좀 다르고 입는 옷이 좀 다르고 타는 차가 좀 다르고 좀 이러지만 인간 군상은 다 비슷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김종국 형님 영상을 찍을 때 김종국 형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형님 하면서 쉴드를 쳤던 게 아니죠. 제가 형님이라고 하는 게 김종국 형님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내적으로 좀 호감이 있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냥 형님이라고 합니다. 혹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뭔가 호감이 느껴지는 분한테는 그냥 형님 농담으로 하고, 근데 이제 그분은 일면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발바닥은 못 닦으면서 남의 발바닥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게 좀 우습긴 하더라고요. 존나 잘 나가시는 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저격하기로 하죠.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든 헬스인들은 김종국 형님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옛날에 뭐 짐승돌도 있었고 뭐 권상우 씨도 있었고 많은 몸짱들이 있었지만 헬스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준 정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로가 큰 사람이 김종국 형님이에요. 런닝맨이나 패밀리가 떴다 이런 데 나와서 능력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때 요즘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옛날에 김종국 형님 별명이 능력자였어요. 잘해서 뭐든 뭐 게임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막 영어도 잘하고 막 다 잘해서 주로 게임이었지만 원래 헬스인들은 옛날 기준으로는 전문적인 운동선수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진짜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은 축구, 농구, 야구하러 가요. 돈이 되니까. 야구선수 하면 연봉을 10억, 20억, 30억씩 받는데 뭐 한다고 헬스를 하고 있겠습니까? 축구선수만 해도 연봉 5억, 10억, 뭐 해외 진출하면 수십억씩 받는데 뭐 한다고 보디빌더를 하고 있겠어요? 안 해요. 운동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보디빌더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스포츠를 하다가 좀 떨어진 사람들, 뭐 재능이 없어서 다른 스포츠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묵묵하게 하는 게 헬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헬스를 하는 바디빌더들, 헬스인들은 운동신경이 X밥이었어요. 옛날 기준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운동신경이 뭐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반에서는 좀 좋고 뭐 이런 편이었겠지만, 솔직히 세상 밖으로 나오면 X밥이잖아요. 저보다 달리기 빠른 사람 널렸고 힘센 사람 널렸거든요. 원래는 그랬었는데, 그래서 헬스인들은 몸이 둔하고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그냥 바보처럼 무거운 것만 쳐들고 있는데,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역도 선수한테는 발리고 파워리프터한테도 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미용 대회가 맞잖아요. 미스 코리아도 운동을 하고요. 미스터 코리아도 운동을 해요. 미스 코리아도 다이어트를 하고요. 미스터 코리아도 다이어트를 해요. 미스터 코리아가 닭가슴살을 먹지만 미스 코리아도 닭가슴살을 먹어요. 미스터 코리아가 무대에서 포징을 잡듯이 미스 코리아도 무대에서 포징을 잡아요. 똑같아요. 사실 하는 짓이. 바디빌더와 비슷한 스포츠 운동 선수는 없어요. 내가 한 운동을 무대에서 보여주지 않는 스포츠가 있냐고요. 축구 선수는 축구 연습을 해서 경기장에서 축구를 해요. 농구 선수는 농구 연습을 해서 코트에서 농구를 해요. 야구 선수는 야구 연습을 해서 야구를 해요. 골프 선수는 골프 연습을 해서 골프를 해요. 근데 바디빌더들은 운동을 하고 무대에서는, 이게 어떻게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가 아니에요. 진짜 엄밀히 따지면. 미스 코리아하고 훨씬 더 비슷해요. 실제로 똑같고, 그리고 타고난 외모적 자질이 너무 중요한 거, 그다음 성형수술 많이 하고 뭐 등등등. 미스 코리아 미인 대회랑 비슷하면 비슷했지, 운동선수보다는 미인 대회가 맞긴 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쇼맨이라고 했었던 거고. 아무튼 뭔 얘기하다 나왔지? 그랬었는데 김종국 형님이 능력자, 막 축구선수, 농구선수, 야구선수가 나와도 이름표 뜯게 하면 이겨버려. 패밀리가 떴다 해서 막 난다 긴다 하는 운동선수들 나와도 막 비등비등하고, 막 강호동 아저씨랑 씨름하면은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이길 정도로 막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막 복싱하는 것도 막 멋있게 보여주고, 버릇없는 애들, 그런 애들 일화 같은 거 들어보면은 성시경 씨도 바로 불려갔다고 하잖아요. 성시경 씨도 깡이 엄청 세죠. 요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성시경 씨 알던 분들은 약간 솔직히 말해 성시경 씨는 X밥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삼순가 해가지고 뭐 고려대학교 가고 뭐 발라드 부르고 막 이상한 춤 추면서 뭐 이 시대 최고 댄스곡은 뭐다 뭐 이러면서 막 Tell me that you are 뭐 이런 거 막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맨날 뭐 버터 왕자 해가지고 느끼한 연기하고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약간 X밥처럼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본인이 자격지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실제로 본인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복싱도 하시고, 그래서 박해일 씨가 시비 걸었다가 얻어 터진 유명한 일화도 있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분이었어요. 성시경 씨가 가수 데뷔하고 나서 김종국 형님이 성에 차지 않는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로 와볼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기 교육을 받고, 물론 김종국 형님은 군대를 안 갔지만 공익이지만 저희 뭐 군기 교육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 이런 일화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수십 개잖아. 이러다 보니까 헬스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능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바른 생활 이미지 보여주고 하시는 것 때문에 헬스인들의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어요. 솔직히 지금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헬스 이미지 X밥이었어요. 지금 헬스 이미지는 어때요? 막 문신한 바디빌더들 막 이런 사람들 돈 잘 벌어가지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기본적으로 지바겐 끌고 다니고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막 바디빌더들, 유명한 헬스인들 하면은 잘 나가고 여자 잘 만나고 돈 잘 벌고 막 싸움도 좀 잘하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뭐 물론 최근엔 격투기 선수한테 좀 발리고 있지만 요 직전까지는 그랬어. 근데 완전 옛날로 가면은 김종국 형님이 이거 살려놓기 전에는 솔직히 좀 운동하는 오타쿠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회성 같고 맨날 식단 한다면서 분위기 개 잡치고, 야 오늘 삼겹살 먹으러 갈까? 아 죄송합니다, 저는. 말을 왜 처하냐고, 씨발 그냥 안 가면 되지. 근데 저도 그때 그랬지만 헬스하는 사람들이 사회성 개박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어디 회식할 뭐 무리에서 동호회에서 회사에서 야 오늘 회식하러 가자, 뭐 메뉴 뭐 삼겹살 먹으러 합시다 이러면 안 가면 되잖아. 아우 너무 좋겠네요, 아우 군침이 도네요 이러고 몰래 도망가면 되잖아. 근데 꼭 거기서 아 제가 좀 식단 중이라서 뭐 어쩌라고 씨발려나, 네가 식단을 하든 말든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씹덕새끼처럼 모든 게 자기 중심인 거야. 사실 오타쿠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왜 이기적이에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에 빗대서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만 그건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기적인 새끼들이거든요. 사실은 문제는 이기심이야. 그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고. 옛날에 헬스인들은 그랬어. 그리고 김종국 형님도 솔직히 빼떡까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게임에서 벌칙인데 아니 안 먹는데 장난치냐고. 뭐 도핑 테스트 받아? 옛날 김종국 형님입니다. 아주 옛날. 게임을 하다가 무슨 뭐 벌칙으로 뭐 마셔야 돼. 뭐 믹스 커피 같은 거 5잔 마셔야 돼. 안 먹는데 건강에 안 좋대. 그치, 건강에 좋아서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거를. 벌칙인데. 근데 옛날에 김종국 형님도 약간 그쪽으로 좀 많이 좀 그랬어요. 그리고 잘못된 상식을 많이 갖고 계신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하고 막 계란 같은 거, 계란 먹는 벌칙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른자 많이 먹으면 안 된다면서 흰자만 막 까서 먹고 노른자 드셔도 됩니다. 노른자 건강에 좋습니다. 단 건강에 이상 없는 사람만, 심혈관계 이상이 없는 분들만, 너무 노인분들도 안 되고. 근데 막 그런 거를 TV에 나와서 막 많이 말씀하시고 뭐 자기가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행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처음에 약간 밉상 이미지가 있었다가 이제 빼떡 말에서 런닝맨 초반 요쯤부터 이제 점점 떠오르다가 런닝맨 전성기 들어가면서 이제 지금의 김종국 형님 이미지가 된 거죠. 원래는 이미지 좀 안 좋았어요, 김종국 형님도. 엽떡 먹을 때 계란만 골라서 처먹던 헬창 선배 있어서 패고 싶었음. 패!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짠돌이 이미지랑 뭐 이런 거, 뭐 결혼 못하는 동네 형, 막 동생들한테 골탕 먹는 형, 뭐 미운 우리 새끼 덕분에 이러면서 이제 이미지가 엄청 좋아진 거지. 옛날엔 좀 그랬어. 아무튼 헬스인들은 김종국 형님한테 다들 빚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나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쉴드 영상도 하고 했던 건데. 엑스맨 때 종국이 M은 어떤? 그때는 또 이미지가 괜찮았죠. 팻덧 때 좀 안 좋았어요, 솔직히. 팻덧 마지막도 조금 그랬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김종국 형님한테 불만이 하나 있는데 짠돌이 이미지 난 조금 좀 그랬어. 물티슈 많이 못 쓰게 하고 화장지 티슈 못 쓰게 하고 뭐 화장실 갈 때 뭐 휴지 3칸으로 해라고 막 이러고. 아니 한군이 뭐 절삭기도 아니고 뭘 어떻게 3칸으로 어쩌자는 거야. 3칸이면 저는 붙이고 나와야 돼요. 몰라, 내가 뚜가 큰가 봐. 안 돼.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차는 지바겐을 타. 지바겐은 연비 개쓰레기거든요. 지바겐 연비 막 3 나오고 이래요. 연비 개쓰레기 새끼예요 그거. 근데 막 허공에다가 막 기름을 그렇게 막 뿌리고 다니면서 막 휴지를 뭐 어쩌니 뭘 어쩌니 막 이러니까 사실 그거는 전 좀 그래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거는. 아니면 진짜 메소드를 해서 현실에서조차도 막 경차 타고 다니고 마티즈 같은 거 타면서 연비 20 찍었습니다 막 이런 거 하던지. 아반떼도 잘 타면 연비 20 나오잖아요. 아니면 진짜 커브를 타고 다녀, 오토바이를. 커브 연비 70까지도 뽑습니다. 뭐 탄 사람의 체중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식용유 넣어도 오토바이가 가요. 고장나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랬고, 최근에 그 현금으로 굉장히 좋은 아파트도 사시고 막 이랬잖아요. 이러니까 나는 이런 거는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게 좋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엊그제 잠깐 밝힌 소신이지만 제가 최근에 맥라렌을 샀어요. 중고로 샀습니다. 리스로 샀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집을 사고 싶어가지고 돈을 3억 5천 정도 모았어요. 근데 직업이 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대출을 빠꾸 먹었어요. 그래서 좀 더 모아서 사야지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서 당선이 되시면서 그 가계 부채를 초반에 좀 줄여야지 새로운 대통령이 전 대통령보다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가계 대출을 많이 줄였어요. 현재 대출도 잘 안 나오고요. 이제 집을 사기가 좀 많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현재가. 그게 이재명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전 대통령보다 잘한 척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 이제 집을 못 사요. 그래서 집을 포기한 거고 모아놓던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최근에 종소세 나왔으니까 뭐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그냥 차나 타고 행복하게 살련다. 집 포기다. 이러고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형 뭐 돈 모아서 아파트를 사야지. 아니 그런 걸 왜 사? 막 없어지는 자산인데 아니 뭐 그게 감가가 얼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마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근데 저는 제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한테 알려진 사람이 겁나게 아껴 쓰면서 돈을 뒤지게 모았다가 부동산에다가 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준열 배우처럼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맨날 얘기하고 북극곰 사랑하자고 해놓고 사실은 뒤에서 가족들이랑 회사 하나 만들어서 대출을 80% 터트려가지고 건물을 샀다가 그 건물 차익으로 막 수십억을 먹는다든지 이런 짓 하는 게 훨씬 사회적으로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만 계속 투자를 하고 부동산 가격만 계속 올라가고
아니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죠. 난 도끼가 훨씬 더 좋은 연예인이라고 생각해. 아니 도끼나 그 힙합하는 아저씨들이나 막 금은 좀 그래. 금은 어차피 팔라나. 막 금 주렁주렁 탈고 차고 나와가지고 막 5만 원권 막 이렇게 막 부채질 하다가 롤스로이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X 떨고 막 랩하고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망할 것 같아? 이 X들아 막 이런 거 하면서 돈을 존나 쓰잖아. 그래 경제가 돌아가지. 아니 만약에 힙합하는 사람들이 전부 씨발 유니클로에서 옷 입고 모자도 어디 2만원짜리 그거 그냥 스냅백으로 쓰고 다니면서 검소하게 은가락지 같은 거 하나 차고 금 사면 절대 안 팔고 올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고 막 이런 힙합퍼만 있으면은 씨발 경제는 누가 돌리는 거야 대체.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경제가 돌아야 되니까 전 국민한테 저기 쿠폰 날린다는 거 아니야.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이 새끼 저 새끼 전부 다 나는 월급 받으면 무조건 80% 저축해가지고 청약 당첨되면은 거기 돈 넣어가지고 막 씨발 무조건 아파트를 사서 한 4년쯤 뒤에 한 2억 오르면은 갈아타기를 잘해가지고 그게 8억이 되면은 한 번만 더 갈아타기 잘하면 강남 입수 다 이 사람은 씨발 나라 경제는 누가 돌리냐고. 돈을 써야 나라가 돌아가지. 근데 우리나라 TV 보면은 다 악착같이 돈 모아가지고 청약 당첨되면은 막 뭐 대단한 일 한 사람처럼 막 박수를 쳐줘요. 뭘 대단한 일이야. 존나 지극히 이기적인 일인데. 도끼가 롤스로이스 타는 게 대단한 일이야. 이 새끼가 돈 모아서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롤스로이스를 타고 씨발 돈을 막 길에다 뿌리고 다니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거고. 청약 당첨돼가지고 막 아파트에다가 돈 몰아넣는 연예인들은 지극히 완전히 본인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 그게 왜 대단한 일인지를 모르겠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존나 잘 돌아가는 거 아니야. 형 그게 또 뭐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까지야. 넌 안 이기적이야? 난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안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기적인 행동이지만 나쁜 행동은 아니지. 지 맘이지. 지가 번 돈인데. 근데 왜 지가 번 돈을 지가 쓰는 건 욕을 처먹고 지가 번 돈을 지가 모아서 아파트 사는 건 칭찬받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둘 다 지가 번 돈 지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도끼 망했잖아. 그니까 얼마나 숭고해. 경제를 돌리고 본인은 망했잖아. 그런 빚쟁이들 나라가 구제해주면서 들어가는 세금은. 제가 방금 돈을 써야지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빚 얘기를 했나요? 단 한 번이라도 빚내서 돈을 써야 한다는 얘기를 했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이 얘기는 한 3번 했죠. 지가 벌어서 지가 쓴다는데 왜 지랄이냐. 지가 벌어서 지가 쓴다는데 왜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냐. 저는 번 돈을 쓰라 그랬지 빚내서 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네 머리에서 자동 완성되는 거지. 돈을 쓰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돈을 쓰는 거다라고 네 머릿속에서 자동 완성한 거지. 벌어서 쓰세요. 빌려서 쓰지 마시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황철순 형님을 제가 디스 인사이드 할 때 어릴 때 황대장이라고 사진을 저장해놓고 인증도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컴퓨터에 있더라고. 날짜가 엄청 옛날 날짜로 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 척 한 게 아니고 황대장이라고 해놓고 철순이 형님 사진 2-3장 정도를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DC에다가 글도 썼어. 이 몸에 70%인가 80%를 내 목표로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몸도 이제 조금씩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철순이 형이 너무 멀리 가는 거야. 그래서 힘들겠는데 50%로 조정할까?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좋아지는 거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철순이 형님이 내추럴 코스프레 비슷하게 했을 때 많이 화가 났던 거예요. 제가 아는데 대충 어느 시기까지 내추럴이고 어느 시기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는데, 왜냐면 내가 목표로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화가 났던 거죠.